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 TV 이 작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분들께 전해 드립니다. 잘 받으셨나요? 하트를 우리 구독자님 분들께 이렇게 보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이 있잖아요. 이제 8살 아이 그리고 이제 11살 아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트를 날려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8살 아이 있잖아요. 8살 아이가 너무 좋아 가지고 온몸으로 하트를 받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해 주는 거예요. 애교가 많은 그 친구인데요. 이렇게 하트를 막 그리워가면서 뒤뚱뒤뚱하면서 이렇게 막 엄마에게 안기는데, 그리고 이제 첫째 아이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트를 날려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첫째 아이는 애교는 없지만 그래도 좀 듬직하고 이렇게 그런 친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지척해서 엄마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이제 아들, 딸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트 한번 날려보시라는 의미에서 하트를 이렇게 보내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아이들에게 사랑 표현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일상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님에게 전해드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좀 높이 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앞서서 이야기했죠. 꼭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으로, 몸짓으로 전달 충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일상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많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냐 하면은요. 제가 수업 중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가득한 친구들 있잖아요. 남 앞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이 가득한 친구들, 자존감이 아주 높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드릴까 합니다. 아이들 성향마다 다른데 이게 뭐 나이를 떠나서 초등학교 1 학년 친구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친구들까지 이렇게 만나볼 수 있거든요. 남들 앞에서 잘하는 모습만을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해서 막 뽐내고 싶은 거예요. 못하는 모습 보여주기 싫은 친구들 있잖아요. 바로 인정 욕구가 아주 강한 친구들, 높은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꼭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먼저 초등학교 1 학년 친구 이야기부터 해 드릴까 합니다. 초등학교 1 학년이다 보니까 받아쓰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요. 그러면은 글 쓰다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 받아쓰기 안 해요?" 라든가 "선생님 받아쓰기 언제 해요? 선생님 우리 받아쓰기 해요." 하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받아쓰기에서 동그라미 받는 거기에 아주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와 같이 이제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 100 점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2개 틀리고 3개 틀리고 틀린 거예요. 근데 잘하고 싶은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날 친구는 이제 100점 맞았고 자기는 2개 틀린 거 3개 틀린 것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울며 불며 난리가 나는 거죠. 갑자기 막 눈물을 터뜨리는데 선생님 저 또한 이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왜 울음을 터뜨렸을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친구는 지금 이 순간에 점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옆에 친구는 100 점을 맞았는데 나는 100 점을 못 맞았어. 옆에 친구는 이겼고 나는 진 거야. 나는 못한 거야. 옆에 친구는 잘한 거야. 그래서 나 너무 속상해. 난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거기에서 화가 났던 거예요. 이 친구 이제 여자친구였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진정시키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너 지금 받아쓰기 2개 틀렸을 뿐인데 3개 틀렸을 뿐인데 왜 너는 지금 이 순간만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야? 왜 지금 이 순간 2개 틀렸고 3개 틀렸다고 너의 인생 전체를
70점이고 80점이라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해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엔 지금 선생님 앞에서는 너 2개 틀려도 되고 3개 틀려도 되고 5개 틀려도 되고 틀려도 돼. 못해도 돼. 점점 점점 나아가기만 하면 돼. 점점 점점 잘해 나가면 되는 거야.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해 줬어요. 너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의 점수가 아니고 내가 틀린 부분들, 이래서 틀렸구나. 다음엔 틀리지 말아야지. 다음엔 바르게 써야지. 다음엔 절대로 안 틀릴 거야. 하고 하나하나 틀린 것들을 알아가고 그렇게 해서 바르게 고쳐나가는 것.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그 어떤 실전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면 되는 거야. 지금 순간에 70점 맞았다고 80점 맞았다고 우울해할 필요 없어. 화가 날 필요도 없어. 나중에 좋은 결과 100점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야. 너가 울음을 터뜨려야 될 순간은 틀린 것을 자꾸 틀렸을 때. 알겠지? 틀린 것을 바르게 알고 다시 받아쓰기 시험 봤을 때 동그라미를 그려 나갈 수 있다면은 넌 충분히 잘 나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아이가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받아쓰기 할 때마다 울고 그랬었는데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가 이제는 처음에는 틀릴 수 있어. 모든 시작은 누구나가 처음부터 1등은 아니야. 누구나가 처음부터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야. 틀렸더라도 그것들을 알고 그리고 하나하나 동그라미를 채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처음 받아쓰기 했을 때는 틀려도 울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됐을 때 어제는 틀렸는데 오늘은 동그라미를 쳤네? 그러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제는 내가 틀렸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해결이 됐어. 이제는 잘해 나가고 있어. 여기에 이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연습해 나가는 시간이야. 실전이 아니야. 알려주니까 아이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해 나가는 친구였었어요. 늘 칭찬을 받아왔던 친구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발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표를 열심히 하는데 좀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볼래? 요렇게 해서 한번 포즈도 취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바라보면서 질문도 해보면서 그렇게 한번 발표를 해 나가는 거 어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목이 아프다고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은 일단 자리에 앉고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쓰기에 들어가 보자 해서 이렇게 글쓰기 과정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글을 써 나가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죠.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해서 혹시 선생님 이게 상처받은 거야? 도대체 왜 그래? 했더니만 그건 아니라면서 고개를 가로지으면서 근데 막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전날 있잖아요. 전날 이제 감기 때문에 학교 수업도 다 못 받고 이제 약 먹고 이렇게 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논술숲빛이 수업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때마침 이제 이 친구 발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막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도 그리고 같이 수업 이렇게 받는 친구들 앞에서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발표하는 날 이제 좀 일찍 깨워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어머니한테. 그래야 목소리가 잘 나온다고 이제 발표할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 가졌는데 자기 딴에는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속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 또한 인정 욕구가 아주 강한 친구인 거죠. 남들 앞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속상해서 화가 나서 그냥 울음을 터뜨리게 된 거죠. 이번에는 또 다른 초등학교 5학년 남자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한 친구예요. 인정 욕구가 강한 친구. 그래서 발표 시간을 갔는데 이렇게 막 발표할 때마다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해 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발표하면서도 "왜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 다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 차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다독여 가면서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이 마지막이다. 잘할 수 있어. 화이팅!'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막 화이팅 주문을 외우면서 열심히 발표를 해 나갔던 친구예요.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발표 영상도 이제 부모님에게 보내 드리고 그랬죠. 그런데 아이가 기분이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잘 발표도 하고 했는데 자기 딴엔 좀 실망을 한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도 또 이야기를 해 줬어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실망이야? 아니, 너 지금 충분히 잘해 나가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발표를 할 때나 글을 쓸 때나 잘해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줬어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제 각각 이제 칠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칠판들이 있어 가지고 각자가 쓴 글들을 이제 정리해서 쓰고 이제 발표를 해 나가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이 와 가지고 칠판에 써진 글들을 읽어 내려가요. 칠판에 적혀져 있는 그 다른 친구들의 글을 보면은 너무 잘 쓴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왜 이렇게 잘 썼지?'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끙끙대면서 쓰고 있는 이 글들을 보면은 '왜 나는 안 될까? 저기 저 칠판 쓴 친구는 잘해 나가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또 자존감이 한풀 푹 꺾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 줬어요. "너희들 이거 칠판 이 칠판에 써져 있는 글 한 번에 이렇게 글을 쓴 것 같아? 아니야. 이거 한 번에 완성된 글이 아니야. 선생님과 정말 여러 차례 얘기하고 '이렇게 바꿔 볼까? 요렇게 우리 수정해 볼까?' 그래서 여러 과정들이 쌓여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이 글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어 지금. 지금 당장 칠판 안에 적혀져 있는 그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안 되지? 이 친구는 되는데.' 거기에 자존심 상해할 이유 없어. 사실은 수많은 과정들이 쌓이고 모여서 수정하고 고쳐 나가고 다듬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결과물이야. 1등 하는 친구 있지? 그 친구도 처음부터 1 등이었을까? 아니야. 그 1 등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알아? 얼마만큼 하기 싫은 거를 그래도 꾹꾹 참아가면서 열심히 해 나가는지 알아? 나중에 그 1등 성적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그 결과만을 바라보지 마. 너 혼자만 힘든 게 아니야. 다 힘들어하고 있고 다 같이 열심히 해 나가는 그 과정이 쌓여서 그렇게 해서 잘해 나갈 수 있었던 거야. 그 과정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해 해서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만 아이가 갑자기 표정부터가 달라지면서 "오 그랬던 거예요?"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 선생님 그랬던 거예요? 아 이거 처음부터 발표해서 오케이 했던 게 아니었었네요? 왜 나는 오케이가 안 되고 계속 다시가 될까?" 여겼던 거죠.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 잘한다는 그 친구도 잘한다는 저기 올라가 있는 저 사람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구나. 잘 모르던 시절이 있었구나. 다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이가 어떤 뭐 공부를 해 나가고 어떤 발표를 해 나가고 어떤 무언가를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잘했을 때 어떤 스마트폰을 사 줄게. 게임 시간을 줄게. 어 어디 놀러 갈게. 이런 보상을 매길 게 아니라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상, 바로 부모님의 어떤 격려, 칭찬, 응원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결과를 바라보는 응원, 결과에 치중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열심히 해 나간 그 과정을 칭찬해 주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 나간 그 과정에 응원해 주시라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한 만큼 그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친구들은 그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열심히 해도 안 되네. 나 왜 바보처럼 되지 않는 일을 열심히 나의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했을까? 하고 싶은 것들 포기하면서 이렇게 해 왔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또 공부와 담을 쌓아갈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 부모님께서 격려, 응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해 나갔을 때 결과가 올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로 그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더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 보자.'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아이가 '난 왜 안 될까?' 의기소침해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격려의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포기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위를 향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이 필요 없이 하트 날리는 거, 그걸로 출발해도 돼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일,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